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좋죠. 당신 힘들었겠다. 아마 이렇게 모든 부부들이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목이 당신 힘들었겠다. 그게 부제로는 오늘 부부의 차이, 그리고 갈등,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참 많은 주제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를 생각하면 우리가 연합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 때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연합의 관점에서 부부를 보냐,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 파괴의 관점으로 부부를 보냐라는 걸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연합보다는 우리 부부 관계를 그런 타락된 부부의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도를 하고 나서 내가 애를 낳았냐, 또 내가 딴 살림을 차렸냐, 내가 폭력을 했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다. 요즘 애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바람도 능력이 있어야 핀다, 현장에 걸려도 딱 잡아떼면 된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유교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한국 가정을 이끌고 왔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연합이라는 관점이 없어진 채 타락의 어떤 우리의 부부의 모습에서 이렇게 부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저도 우리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부 치료를 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연합의 관점이 사실은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실 이 부부가 외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8년 동안 싸워서 왔는데, 사실 상담이 진행되고 두 사람이 3개월에 걸쳐서 매주 와서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회복이 돼서 서로 관계가 안정되는데 8년간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죠. 근데 이 마지막 날 이 남편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외도로 인해서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나도 회복해 보려고 친구도 만나고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서 제가 이 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나한테 전해줬던 어떤 모든 내용들이 여기 상담하면서 했던 거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조언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부의 연합, 회복의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파괴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 아이를 낳지 않고 나한테 폭력을 쓰지 않고 딴 살림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너무나 작은 곳에 이렇게 갇혀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게, 가정이라는 곳이 진심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현실에서 그걸 연합해 가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한국 가정의 이 연합, 사랑이라는 그 부분이 실종되는 바람에 사실은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틀에 갇혀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관점이 어디인가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는다. 내가 짝을 잘못 만났다. 또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다.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부부 문제 갈등을 풀어갈 때 이게 막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노력하면 어떤 부부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그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와는 그 관계 속에 얼마나 강한 회복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도 연합을 시도하고 그 아픔에 다가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부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부부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큰 차이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라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하고 아내랑 연합하라고 그랬지? 남녀도 아니고 부인과 아내,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남자와 아내와 왜 연합하라고 그랬을까? 사실 그걸 묵상하던 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이해가 생겼는데요. 인류가 시작할 때 왜 남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남자는 시작 자체가 남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인류가 시작될 때 아내로 시작했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창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관점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됐고요. 물론 하나님이 계셨지만 여자는 관계 속에서 창조됐다는 이 부분이 부부 차이, 남녀 차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남자와 아내로 창조가 됐다는 걸 그 얘기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역할에 있어서 남자한테 주어진 역할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이런 일의 속성을 남자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속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주고 사실 저는 덩치가 작지만 덩치도 주고 이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 게 사실은 남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는 돕는 관계성의 그 부분을 굉장히 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임신을 하고 이런 가운데 사실은 관계성으로 풀어가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관계 호르몬도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역할에 있어서 부부 대화를 살펴보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랑 살아?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로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럴 때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답을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욕구에 있어서도 일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걸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내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공감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들은 대부분 나 노력하고 있잖아.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나 성실하게 살고 있잖아 라고 내가 하는 일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관점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 머리됨 같이 사랑하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이런 창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우선 속성이 있고요. 아내들은 관계 지향성이 있어서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걸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게 되고 아내들은 내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데라고 이런 관계적인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행동은 본래 혼자 있는 상태, 동굴로 들어가려는 혼자 있는 상태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고 아내들은 관계로 함께 자꾸 풀어가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가와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남자들은 나 좀 내버려 둬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착적으로는 남자들은 회피형의 애착 유형을 갖게 되고 아내들은 몰두,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몰두해서 적극적으로 풀려는 그런 이렇게 속성을 보인다는 거죠. 부부 갈등이 있으면 상담을 하러 오는 대부분 90%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함께 풀려고 하고 남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남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만 좀 해. 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회피하고 공격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대화에 대해서도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들은 그 갈등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심화된다고, 특히 갈등 상황에서 대화하면 갈등이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 좀 하자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싸우기 싫다고, 갈등이 싫다고 이렇게 회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와 아내를 부부로 만들어준 게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연약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잘하고 또 일 처리를 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혼자 일 처리하고 혼자 있는 이 사람들을 부부로 만들어 놨다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속성은 싹 사라지고 열심히 일만 하게 되는 부부가 될 거고요. 또 아내의 이 속성만 가지고 두 사람을 붙여 넣으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동성애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차이의 관점으로 봐도 건강하게 뭔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이 다른 부부가 연합을 하게 되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일의 속성,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두 가지 다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연합되지 않으면 서울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그 경제적인 어떤 부도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연합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유익하고 즐겁게 느끼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정리하면 남자는 갈등을 줄이려 하고 아내는 친밀감을 높이려고 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데는 갈등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친밀감이 높아져야 갈등이 비로소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부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졌을 때 갈등도 줄어들고 친밀감도 높아진다는 걸. 그래서 갈등만 줄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서로 다가가야만 완성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반복해서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욕구는 어릴 때 한번 충족이 돼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힘들 때마다 평생 반복해서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식욕 수면욕이 있겠죠. 사실 식욕 수면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지켜봤을 때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 연합의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기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식욕, 수면욕과 마찬가지로 연합의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고 생존에 필요하고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될 욕구고 이것이 좌절될 때 비로소 분노하게 되고 불화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부 불화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적인 문제, 고부 갈등, 장서 갈등, 경제관념의 차이, 자녀 양육의 어떤 갈등, 습관, 차이, 취미, 원가족, 문화적인 성장 배경, 원상처, 명절이 다가오면 위기, 질병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어떤 그런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원인일까요? 고부 갈등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님이 괴롭히더라도 사실 그걸 서로 이해해 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미나 차이가 부부 갈등의 원인일까요? 사실은 취미가 같아도 지긋지긋할 수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취미까지 같아가지고 한 공간에 있으면 훨씬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해도 오히려 부부가 서로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공유하면서 오히려 자녀가 힘들게 하는데도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배우자가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사실은 그걸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부부를 통해서 회복해 가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아플 때 정말 더 다가가서 연합이 필요한데 그걸 비난하게 되면 사실은 더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지만 오히려 그걸 끌어안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은 그 질병과 위기 이 부분이 본질적인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칼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불화의 원인이 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칼로 물베기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은 칼로 물베기가 돼서 갈등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연합입니다. 친밀감이고
내 편이라는 이 느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시어머니가 아니면 장인 장모가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오히려 소중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불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칼로 물베개가 되고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불화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단절이 되고 연결감이 없을 때 비로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받거나 거부됐을 때 그때 비로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화 부부의 진짜 원인은 이 신경학자인 자크 팽크셰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연합에 실패할 때 뇌에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린아이가 거절받았을 때,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단절이 되었을 때, 그래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고 외면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두려움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단절되고 버려지고 거부감이 들고 거절감을 느끼고 무능하고 부적절하고 실패감이 느껴지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이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달려들 때 이 두려울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부터 내가 단절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뇌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작동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싸울 태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회피하게 되고 한 사람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남자들은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연합이 실패하는 그 순간 그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부 갈등이 생긴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과거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가정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꼭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부부 치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 그런데 이렇게 판사님들이 이렇게 세 번만 두들기면 그 앞에 분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혼할 때 그 판사봉을 두드릴 때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한테 뭐라고 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부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부부가 헤어질 때 서로를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고함을 치고 여러 가지겠지만 그 마음속의 목소리는 당신 나 사랑하냐고 외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가 갈등이 되는 것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한테 소중하다고 느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다고 느낌 때문에 부부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갈등, 싸우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그 갈등이 온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잔 존슨이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정서중심 부부 치료를 모델을 만든 이분이 이 현상을 몰두형 부인 회피형 남편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내들은 이 갈등이 생기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고 달려들게 되고, 아내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 피하게 된다. 사실은 피하고 공격하는 그 속에는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소중하냐고 묻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소통하지 못할 때 서로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부정적인 대화 패턴에 갇히게 되는데, 서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걸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서로가 얼마나 나쁜지 그 목록을 꿰고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공격하면 즉각적으로 니도 나쁘다고, 니는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이 패턴에 갇히게 되고, 두 번째는 공격 회피형인데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회피하는 이 패턴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고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을 하는 부부,
공격 회피하는 부부, 회피하는 부부 중에 어느 부부가 가장 힘들겠어요? 제가 고약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세 부부 다 모두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 대화 패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공격을 한다든지 공격 회피형의 쇼윈도 부부로 살아간다면 상대방이 내가 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필요한데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는 게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단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대화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행동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도망갔잖아. 너 공격했잖아. 라고 이 행동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낮은 수준에 있던 서로를 공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각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 마마보이야. 당신은 불가능해. 당신은 장애자야. 라고 이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각층입니다. 그 밑에 정서층, 감정을 표현하는 층이 있는데 이때 주로 표현되는 게 표면에서 표현되는 거는 분노의 표현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이 표면에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층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사실은 부정적인 아까 대화 방식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게 이 3가지가 표현될 때 부정적인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서로 상처를 자꾸 깊이 있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가 표현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 밑에 4번, 5번인데 정서점, 내면 정서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두려움, 단절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것 때문에 위에 그 표면 정서와 지각적 행동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위에 것만 계속 표면의 것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버려질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밑에는 욕구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층이 있습니다. 사실 욕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욕구를 표현할 때 부드러운 태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런데 사랑 안 되는데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왜 난 사랑으로 안 느껴지지? 사실 이 사람은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느끼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강한 태도로 어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태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 남편이 이렇게 상담 중에 아내한테 근원적으로 이 사람한테 나는 거부감이 든다라고 얘기할 때 아내가 옆에서 굉장히 울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거부감이 들었다라는 얘기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거부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본인 속에서 이 아까 정서적 욕구층에서 상처 때문에 이걸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떨 때 그 거부감이 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톤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내가 이 부부관계를 실패했구나, 내가 무능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표현한 거는 지각층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싫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 실패가 한다는 느낌, 아내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을 내가 잘 경영하지 못했구나라는 그 실패감이 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내한테 표현을 했을 때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 밑에 게 표현되어졌을 때 비로소 연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행동, 화냈잖아, 도망갔잖아, 생각, 당신은 장애자고 마마 보이고 가망이 없어, 정서, 화내고 고함치고 하는 그 표현은 부정적인 패턴으로 끌고 들지만 정서와 욕구를 표현을 하게 되면 나를 혼자 두고 도망가면 너무 외롭고 당신이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어라든지 나에게 다가와주면 좋겠어,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점점 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저 상담사로서 힘을 줬던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할 때 외도를 하거나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사실 이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난폭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서 배우자한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부부는 네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진심으로 벌거벗고 다가가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되니까, 부부관계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진심으로 그 아픔에 다가가고 자기 잘못에 다가가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혼을 이렇게 주장한 부부는 한 부부도 없습니다. 제가 2,500상 정도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사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폭력이나 이 외도를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상대 배우자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깊이 이해하면서 그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연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몰라줄 때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생존 투쟁하듯이 고함을 쳤지만,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투쟁하지 않고 투정 정도만 해도 이제는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투쟁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투정 정도로 점점 이렇게 공격하는 이게 패턴이, 그리고 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게 줄어든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회복되면 남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남자도 외롭고 일을 하면서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연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부 갈등 속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내한테 연합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내는 연합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내는 굉장히 환영하는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로웠던 남자가 노력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에서도 부부가 연합되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남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다가왔을 때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노력해서 다가갔을 때 아내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화를 겪고 있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혹시 주변에 불화를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가가 보시라고, 그러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부부가 얼마나 치유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인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거기에 지쳐서 두 사람 다 매일 싸울 뿐만 아니라 저녁 때가 되면 자녀들한테 굉장히 욕을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게 됐는데, 사실은 20대 때 이 어릴 때부터 상처 때문에 굉장히 친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만나지 못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끊임없이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남편의 반응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본인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이 남자친구가 사랑도 많이 받고 사실은 아내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아버지 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궁극적으로 대부분 여자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 남자가 상담을 하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좋아졌다 나빠지고 하면서 저하고 이제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8회기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두 사람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를 하거나 저녁 때 조용한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내 신체에 대해서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의 욕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껴지고 내 신체가 너무나 더럽다고 느껴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의 욕이 들어있으니 자기가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사시나무 뜰듯이 굉장히 막 흔들기 시작하게 되는 게 사실은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의 욕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었으니 이 자매가 살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 자매의 얘기도 놀라웠지만 그 옆에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눈물을 그냥 계속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선생님 저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아내 얘기라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이 사랑이 들어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도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에 내 아내가 이런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의 욕이 들어있었으니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아파했는지를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서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했던 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이때까지 내가 사시나무 뜰듯이 뜰어도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던 이 세포 속의 이 욕이 남편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이해를 해주고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합에 갖는 이 회복의 힘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누군가와 연합될 때 그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준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떠나서 혹시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지금 결혼하기 전에, 지금 결혼 예비 부부일 경우에 또 결혼을 꿈꾸고 있는 20대 청년들도 결혼해서 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 배워가면 어릴 때 그런 사랑도 치유할 수 있는 게 이 부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치유를 하면서 훨씬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화는 혼수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는 부족한 상태로 결혼을 합니다. 죄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혼수로 불화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바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그 불화를 극복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배우자와의 연합을 지금부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연합의 속성보다는 파괴의 타락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부부를 봤는데, 지금부터 부부가 연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의 문제와 갈등 뒤에 숨어있는 아픔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갈등은 연합을 회복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걸, 그래서 미워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 절규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런 대화 패턴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패턴, 공격하고 회피하는 그 패턴을 멈춰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와 연합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우리가 아니라 너 배우자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주고 잘 떠날 수 있게 우리 부모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오늘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교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우리 부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온누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사실 부부가 연합하는 이 사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참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주변의 그런 부부 연합이나 부부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에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